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두부.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콩으로 만든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맞아요. 바로 두부죠. 두부는 맛있고 영양도 풍부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게다가 요리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오늘은 이 매력쟁이 두부에 대해 알아볼게요. 옛날 중국 저장성 일대에 락이라는 효자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몸에 좋은 콩밥을 지어왔습니다. 귀한 콩을. 맛있겠구나. 아버지! 아이고, 콩을 씹다가 이가 빠졌어. 이 양반 이도 얼마 없는데 이런 딱딱한 콩을 가져오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라기는 앞으로 요리 금지다. 네? 아이, 할멈. 노쇠하신 라기의 부모님은 치아가 약해서 콩밥을 드시질 못했어요. 부모님이 콩을 씹질 못하시니 콩으로 부드러운 요리를 만들 순 없을까? 저건 그래, 이거야! 맷돌로 콩을 갈면 씹지 않고도 먹을 수 있잖아. 콩을 맷돌에 갈아 보자기에 곱게 짜낸 뒤 솥에 푹 끓이면 아니, 이것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한번 먹어볼까? 이 맛은 우와! 너무 비려서 맛이 없잖아. 시장에서 부드러운 음식을 사와야겠다. 하지만 라기는 시장에서도 마땅한 음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드실 음식이 없다니 난 천하의 불효자야. 맛있어. 내가 만든 콩국을 드시고 있잖아. 아버지, 어머니, 그 비린 걸 왜 드시고 계세요? 콩국이 굳었잖아. 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만든 게야.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먹기도 편하구나. 예? 부드럽고 고소하다고요? 너도 한번 먹어보렴. 이게 어디가 맛있다는 거지? 이럴 수가! 딱딱한 콩이 이렇게나 부드러워지다니! 너무 맛있어! 라그이가 무심코 뿌린 소금이 외출한 동안 콩국을 말랑하게 만든 것이었죠. 라기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콩으로 만든 부드러운 음식이라 하여 두부로 이름지어 시장에 가져다 팔았답니다. 그 이후 두부는 전골로 만들어 먹거나 불에 구워 먹는 등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라기는 두부를 먹고 건강해진 부모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에서 탄생한 두부. 오늘 저녁은 부모님과 맛있는 두부 전골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에 어떤 디저트가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엔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이죠. 그런데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3000년 전 고대 중국인들은 차가운 얼음에 향신료나 과일을 넣은 디저트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 디저트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빙수에 가까웠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아랍 상인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까지 퍼지고 페르시아에 인접한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파됐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네로 황제도 알프스산에서 가져온 눈에 꿀과 과일을 섞은 것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13세기 중국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얼음에 우유를 섞은 아이스크림이 등장해요.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여행하던 중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됐죠. 그게 뭔가요? 이건 요즘 우리 원나라에서 유행하는 간식이에요. 시원하고 맛있어서 요즘 이것만 먹고 삽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소? 한번 먹어보시오. 아, 예. 이 맛은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군. 꿀이 떨어지는 새하얀 눈벌판을 베어먹는 기분이로다. 아,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오? 아, 이 음식은 차가운 얼음을 갈고 그 위에 과일과 향신료를 올린 후 우유를 부으면 돼요. 그 후 마르코 폴로는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이탈리아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갖고 온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공주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전파된 아이스크림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요리사 제랄드 티생의 손을 거쳐 현대식 아이스크림으로 발전해요. 1718년 영국의 메리 에일스 아주머니 요리책에 최초의 아이스크림 레시피가 실렸고, 이윽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쉽게 녹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 호외요, 호외! 제이콥 퍼킨스가 냉장고를 발명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콥 푸셀은 냉장고가 발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쉽게 녹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얼려서 보관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겠는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얼려서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제이콥 푸셀은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웁니다. 제이콥 푸셀이 만든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아이스크림은 고대 중국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끝에 발전했어요. 오늘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꽈배기.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래드 이발소에 빠질 수 없는 감초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꽈배기 씨죠. 게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발사 유령으로도 등장했었죠. 그럼 오늘은 꽈배기 씨에 대해 알아볼게요. 옛날에 중국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계자추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전하,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마옵소서. 오, 계자추, 그대가 있어 아주 든든하구려. 계자추의 강직하고 올바른 성품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간신들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단다. 걱정 말거라. 계자추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네 덕에 짐이 왕이 될 수 있었네. 하여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허나 소인의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계자추는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며 문공왕이 내리는 벼슬을 마다하고 어머니와 함께 면산으로 떠났어요. 어휴, 계자추가 없으니 국정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관료들의 행포는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니. 여봐라, 지금 당장 계자추를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하여라. 전하, 외람되오나 계자추가 숨어있다는 면사는 궁궐보다 10배는 넓고 가도 끝이 없는 미로 같은 숲이라 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게다가 계자추는 어머니의 간병이 끝나기 전까지는 산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누구 좋은 생각 없는가? 이번 기회에 꼴보기 싫은 계자추를 없애버려야겠군. 좋은 생각이요. 평소 계자추를 시기하던 신하들은 이때다 하고 꾀를 냈어요. 헤하, 산불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산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계자추는 효심이 지극하여 산불이 나면 분명 어머니를 데리고 산 밖으로 빠져나올 것입니다. 결국 문공왕은 못된 신하들의 계략에 깜빡 속아 산에 불을 지릅니다. 계자추가 제 아무리 꽁꽁 숨었더라도 나오지 않고는 못 빼길 겁니다.
어머니, 산에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난 괜찮다. 너라도 산을 내려가거라. 어머니! 그러나 계자추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왕은 산속에서 어머니와 끌어안고 목숨을 잃은 계자추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문공왕은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 그를 닮은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이 지금의 꽈배기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문공왕은 눈앞의 목적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큰 비극을 낳고 말았네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가다 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과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입이 심심할 때 무엇을 드시나요? 다양한 간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과자가 아닐까요? 달콤한 맛, 짭짤한 맛, 매콤한 맛까지 맛도 모양도 다양한 바삭바삭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중국 송나라는 금나라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악비라는 장군이 송나라의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금나라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게 됩니다. 덕분에 악비 장군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고 재상 진회는 그런 악비 장군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잘난 체 하기는 악비 녀석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야. 전하, 악비 장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악비를 시기한 진회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 모함을 하였고 악비는 진회의 계략에 빠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당장 처형해라! 결국 악비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게 되고 악비 장군이 사라지자 금나라는 송나라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금나라 병사들은 누가 막는단 말인가? 악비님을 모함한 진회를 용서할 수 없어. 송나라 백성들은 모두 진회를 미워하게 되었고 화가 난 백성들은 밀가루 반죽을 진회 모양으로 만들어 반죽을 때린 후 기름에 튀겨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버리죠. 이때 진회를 본따 만든 과자를 유자회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름에 튀긴 진회라는 뜻으로 오늘날 중국의 대표 과자인 여우타오의 유래가 됩니다. 화가 난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남을 질투하여 해코지하면 자신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메론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론빵 좋아하시나요? 한국에서는 곰보빵, 일본에서는 멜론빵이라고 하죠. 근데 메론빵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재미있게도 하얼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늘은 메론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세기 말 만주 하얼빈의 한 호텔에 이반 사고얀이라는 제빵사가 있었어요. 그는 러시아 궁중요리사 출신이어서 제빵 실력이 아주 뛰어났죠. 이반의 빵은 하얼빈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서 언제나 쉴 틈 없이 바빴답니다. 이반 요리사, 예? 무슨 일인가요? 하얼빈에서 가장 큰 부자인 안드레아 씨가 쿠키를 주문했네. 이렇게 많은 양을요? 파티에 쏜다나 봐. 그럼 잘 부탁하네. 예. 자, 그럼 쿠키를 만들어 볼까? 이반은 밤낮으로 열심히 쿠키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군. 잠깐. 예? 파티가 취소돼서 쿠키가 필요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저것들은 다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하지만 대량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이반은 밤새 만든 쿠키 반죽을 버리게 되었지요. 쿠키만 내왔다간 손님들이 실망할 테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이걸로 빵을 만들 수도 없고. 잠깐만. 그래, 쿠키 반죽을 빵 위에 올리는 거야. 이반은 못 쓰게 된 쿠키 반죽으로 새로운 빵을 만들어냅니다. 오, 너무 고소하고 달콤해.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걸. 이반의 새로운 빵은 하얼빈에서 큰 인기를 끌게 돼요. 특히 업무차 하얼빈에 온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반의 빵은 곰보빵이 되고 일본으로 건너간 빵은 멜론빵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의 곰보빵과 일본의 멜론빵을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만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만두 좋아하시죠? 그런데 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만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삼국지의 제갈량이라고 해요. 제갈량은 유비를 섬기던 총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매우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나라의 군대가 남만족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어요. 승상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윗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빨리 돌아가야겠군. 이런, 풍랑이 심해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잖아. 강을 건너는 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 강엔 신이 살고 있습니다. 강의 신은 매우 심술구저 자주 풍랑을 일으키죠. 사람 49명의 머리를 베어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가라앉을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당장 남만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의 목을 베어 바칩시다. 아니, 아무리 포로라 할지언정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네.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갈량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니 살생을 해야 하고 좋은 수가 없단 말인가. 저기 이걸 좀 드세요. 이게 무엇이냐? 찐빵이라고 합니다. 제갈량님께서 저희를 해치지 않으셔서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맙구나. 잘 먹겠다. 이때 소녀가 준 찐빵을 보던 제갈량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호라, 승상께서 뭘 하시는 거지? 이보게, 어서 와서 나 좀 돕게나. 예. 먼저 밀가루 반죽을 펴고 거기에 고기를 다져 넣은 뒤 사람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빚어서 찜통에 넣고 쪄내면 완성일세.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잖아. 우린 이걸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승상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강의 신이시여, 당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자 폭풍 속에서 강의 신이 나타났어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처음 보는 음식이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볼까? 아니, 이 맛은 찐빵 속에 다진 고기가 들어있다니. 겉을 감싸는 쫄깃쫄깃한 반죽에 짭조름한 육즙까지 너희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풍랑을 잠재우겠노라. 그렇게 강의 신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나름 맑아졌답니다. 우와, 풍랑이 멎었어. 이제 강을 건널 수 있어. 제갈량의 지혜 덕분에 총나라 군대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 제갈량이 강의 신에게 바친 음식이 바로 만두라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도 난관에 닥치더라도 지혜로운 제갈량처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